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우리 위원님께 네. 지금 뭐 애도 기간이라서 당내 여러 가지 논의, 토론 이런 것보다도 좀 애도에 집중하자라는 거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네.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이 합당이라는 대의 요거는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절차적으로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합당에 대한 큰 뜻은 뭐 함께하는 건 어떤 것인지 그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네. 이제 그 최고위원회와의 협의조차도 없이 네. 좀 당 대표에 의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최초로 주가지수 5천을 돌파하는 국민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을 끼얹었다 할까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전격적이었고 그 전격적인 만큼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대부분의 문자들이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냐. 네.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의 최소한의 그 논의 절차를 거치고 그걸 기반으로 의사의 수렴, 통합 논의를 하더라도 의사의 수렴이라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무시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 사람의 후보자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서류상이나 뭐 예외 없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당한 공천과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제 이 공천 프로세스에 지금 조국당과의 합당 이 변수가 개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약속조차도 지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한번 지난주에 확대 운영위원회 했습니다. 시도위원과 각급 운영위원장은 한 30여 분이 한번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를 하는 게 맞는지. 근데 30분 중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하신 분은 단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한 명.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지역에서의 여론은 합당 절차가 그러니까 합당 논의가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출마하려는 분들이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뭐 지방선거 전에 꼭 이런 논의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당원 출마를 떠나서 이제 민주당이 이 지방선거를 압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일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민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합당으로 인한 시너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통합 정당으로 그 투표하는 것이 통합 정당에 가는 표가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통합의 과정은 여러 가지 그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광역이건 기초건 그 통합 정당의 후보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일단은 기본적인 그 광역 단체장의 배려 그리고 기초 단체장이나 기초 위에 이 배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민주당 후보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기존에 자신들이 준비해왔고 이 했던 모든 프로세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통합 논의 속에서 다시 물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그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가장 중시하는 민주당에 민주 없다. 이런 비판을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합당은 뭐 그것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되 이 합당 자체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예. 선거를 앞둬서 하려는 거는 오히려 예. 지금 준비하는 많은 후보들도 있고 또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빨리 하려면 오히려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네. 그 정당의 현 주소, 지지율, 국민적 지지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네. 짚어보고 그것을 기반해서 합당을 논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60%가 넘습니다. 갤럽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 영역까지도 민주당이 확장해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계기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조국당과의 지금 합당 논의로 모든 논의 자체가 블랙홀처럼 이 합당 자체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즉 미래에 대한 내란에 대한 완전한 청산 아직까지도 100% 청산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과 대안을 논의해야 될 지방선거에서 이 블랙홀처럼 합당 논의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과연 우리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가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또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제 53.1%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코스피 5천도 달성을 했는데 뭐 이 합당 논란이라든지 이해운, 지명자 철회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상승세가 오히려 좀 꺾인 게 아니냐, 상쇄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럼 이런 말씀에 의원님 말씀이 이런 분석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는 그 ARS 조사의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 강력한 지지자들이 집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집중이 오히려 이제 국힘당의 경우에는 이제 당동 대표의 단식으로 해서 좀 몰리는 그런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갤럽 조사를 보면은 22%로 전주 대비해서 2%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민 여론 전반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민주당의 그 지지율도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42.7%고요. 그 3일 전에 이루어진 갤럽에서는 43%입니다. 거의 민주당 지지율은 큰 변동은 없는데요. 저는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간극이 거의 20여 프로가 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제 11% 정도 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민주당이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온전히 좀 담아내고 있는 방향으로 온전히 담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부분 그런 면에서 봐더라도 조국 혁신당과의 그 통합 논의가 그렇게 지금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당일날 이제 합당 제안이 있었던 당일에는 아니 지금 막 오전에 코스피 5천을 찍고 이렇게 분위기 좋고 그리고 한덕수 관련한 선고도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선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참 내란 재판 첫 내란 재판의 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뉴스가 쏟아져야 할 판에 지금 이게 합당 제안으로 모든 이슈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빨려 들어가는 게 맞아?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 당일 그날이 아니었어도 그 다음 날이었더라도 이제 계속 똑같은 또 우리 의원님 생각해 보니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라는 게 필요하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비판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자체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용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내란의 청산에 대한 확고한 그 신념과 의지와 그에 필요한 정책, 특검의 정당성 이 모든 것들도 다 지금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개정안 이 지금 이런 이슈들이 지금 묻혀버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지금